제1장 왜 사이클을 공부해야 하는가? 사이클 안에 포지션이 바뀌면 확률도 변한다. 상황 변화에 따라 투자 견해를 바꾸지 않으면 사이클에 수동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 확률을 내 편으로 만들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다. 반면 사이클에 대한 통찰력이 있으면 확률이 나에게 유리할 때 투자금을 늘려 더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또 확률이 불리할 때에는 자금을 회수하고 방어력을 높일 수 있다. 투자란 금융시장의 미래에 대비해 미리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몇 년 안에 일어날 사건들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현재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이다. 전문 투자자들에게 성공은 일반 투자자보다 포트폴리오를 더 잘 짜거나 시장 벤치마크를 능가하는 수익을 내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성공은 간단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평균적인 투자 성과는 쉽게 낼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수익은 달성하기가 꽤 어렵기 때문이다. 나의 투자 철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본 요소 하나는 경제나 시장, 지정학 같은 분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거시적 미래를 결코 알 수 없다는 확신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보다 거시적 미래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예측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알 때만 뛰어난 성과로 이어진다. 요컨대 똑같은 정보를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분석해서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이를 같은 방식으로 실행하면서 그 프로세스가 더 좋은 성과를 거두리라는 기대는 접어야 한다. 게다가 거시적 미래와 같은 영역들에서 남들을 계속 앞서가기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나는 거시적 미래를 예측하려는 행동이 더 뛰어난 투자 성과를 달성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거시 환경을 예측해서 월등한 성과를 낸다고 알려진 투자자는 거의 없다. 한 번은 워런 버핏이 가치 있는 정보를 구분하는 자신의 두 가지 기준에 대해 말해준 적이 있다. 그에게 가치 있는 정보는 중요하고 알기 쉬운 것이다. 최근 환경의 호황이 시장 수익률을 결정짓는 데 지배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주시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크로 투자자들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밋밋한 결과를 내왔다. 이것은 거시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완벽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뜻이다. 대부분의 투자자에게 거시적인 환경은 알기 쉽지 않다. 따라서 거시적 예측은 잘 이루어진다면 투자 성과를 높이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할 수 있지만 나를 비롯한 대부분의 투자자는 이게 매우 어렵다고 본다. 그렇다면 결국 무엇이 남는가? 미세한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는 다음 세 가지 보편적인 영역에서 시간을 가장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알기 쉬운 정보라고 부르는 것들, 이를테면 산업, 기업, 주식의 펀더멘털에 대해 다른 이들보다 더 알려고 노력한다. 위 펀더멘털에 투자할 때 지불할 적정 가격을 안다. 속해 있는 투자 환경을 이해하고 그러한 환경에 대응해 포트폴리오를 전략적으로 포지셔닝할 방법을 정한다. 처음 두 가지 주제에 대한 논의는 많았다. 이 두 가지 주제는 함께 주식 분석과 가치 투자의 핵심 요소를 이룬다. 미래에 어떤 자산이 발생시킬 기대 수익과 그 예상에 따른 자산의 현재 가치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다. 가치 투자자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그들은 가격과 가치 사이의 차이를 이용하기 위해 노력한다. 가치 투자자들은 이를 위해 자산의 내재가, 시간 흐름에 따른 내재 가치의 변화를 계량화하고 자산의 내재 가치,
자산의 역사적 가격, 다른 자산의 가격, 이론적으로 공정한 자산 가격과 현재 시장 가격을 비교하는 방법을 평가한다. 그 다음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 이런 정보를 이용한다. 대부분 가치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목표는 가장 효율적인 가치 제한, 즉 가장 높은 상승 잠재력을 가졌거나 하락 위험에 비해 상승의 가능성이 더 높은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다. 어쩌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일은 단지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진 자산과 가치에 비해 가격이 현저히 저평가된 자산을 찾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다. 이들의 말이 일반적, 장기적으로는 사실이겠지만 그 밖의 다른 요소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과정에 유용하게 포함될 수 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시장에서 발생 가능한 일에 대비해 포트폴리오를 적절히 포지셔닝하는 일처럼 말이다. 정해진 시점에서 포트폴리오의 포지셔닝을 최적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격과 방어 사이에 유지해야 할 균형을 결정하는 것이다. 공격과 방어의 균형은 여러 요소들이 사이클을 타면서 변화시키는 투자 환경에 따라 시간이 흐르면서 조정되어야 한다. 키워드는 조정이다. 투자금,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자산 배분, 보유 리스크는 공격과 방어를 오가며 연속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싸게 샀을 때는 공격적이어야 하지만 비싸게 샀을 때는 후퇴해야 한다. 포트폴리오의 포지션 조정이 이 책에서 주로 다룰 내용이다. 왜 사이클을 공부해야 하는지 알고자 할 때 필요한 키워드 중 하나는 경향이다.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 거시적 예측이 효과가 있다면 우리는 일어날 일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미래를 생각하는 데 있어 속수무책이라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일어날 수도 있는 일 또는 일어나야 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나는 이러한 것들을 경향이라고 부른다. 투자의 세계에서는 늘 리스크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리스크가 무엇인지, 그것이 투자자의 행동에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하는지 그에 대한 보편적인 동의는 없다. 어떤 이들은 리스크가 돈을 잃을 가능성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이들은 리스크가 자산 가격 또는 수익의 변동성이라고 생각한다. 그 밖에도 여기에서 다 다루기 어려울 만큼 여러 종류의 리스크가 있다. 나는 첫 번째 정의가 훨씬 마음에 든다. 내 생각의 리스크는 주로 자본을 영구적으로 손실할 가능성이다. 한편 잠재적 이익을 놓칠 가능성인 기회 위험도 있다. 두 가지를 합쳐보면 리스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다. 리스크의 원인은 무엇인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투자 철학가 중 한 명인 고 피터 번스타인은 그의 뉴스레터 경제와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리스크를 숫자로 측정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다. 리스크는 기본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매 순간 미지의 곳을 향해 걸어간다. 일어날 수 있는 결과의 범위가 있지만 그 범위 내의 무엇이 될지는 모른다. 때로는 그 범위조차 잘 알지 못한다. 다음 몇 가지 아이디어들은 번스타인의 글을 읽고 착안한 것이다. 리스크를 이해하고 다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런던 경영대학원의 교수였던 엘로이 딤스는 리스크는 일어날 일보다 더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라고 말했다. 경제, 비즈니스, 시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 한 가지 결과만 나올 수 있고 그것을 예측할 수 있다면
불확실성이나 리스크는 당연히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다면 손실을 피하고 최대의 이익을 얻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포지셔닝해야 할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삶과 투자에는 여러 다른 결과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이유들 때문에 불확실성과 리스크는 피할 수 없다. 따라서 미래는 일어나도록 정해진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고정된 결과가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과 확률 분포로 봐야 한다. 확률 분포는 경향에 대한 투자자의 관점 또는 해석을 반영한다. 투자자는 말할 것도 없고 미래를 잘 다루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구체적으로든 약식으로든 확률 분포를 만들어야 한다. 확률 분포를 잘 만들면 확률은 적절한 행동 방침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확률을 알고 있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특정 문제에 관한 결과는 장기적으로 확률 분포를 따를 수 있겠지만 단일 사건의 결과에는 큰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결과가 선택되는 과정은 가치뿐만 아니라 무작위성의 영향도 받기 때문에 분포에 포함된 모든 결과는 다양한 확률로 발생할 수 있다. 딤슨의 말을 뒤집으면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딱 하나라는 것이다. 우리는 평균적으로 어떤 결과를 기대해야 하는지 알지만 그것은 실제로 일어날 일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내 생각에 투자에서 성공은 복권 당첨자를 뽑는 것과 비슷하다. 둘 다 볼풀에서 공을 뽑아서 결정된다. 하나의 결과는 매번 여러 가능성들 사이에서 선택된다. 뛰어난 투자자는 볼풀에 어떤 공들이 있으며 따라서 추첨에 참여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감각이 좋은 사람이다. 즉 뛰어난 투자자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도 미래의 경향에 대해 평균 이상의 이해를 갖고 있다. 참고로 여기에 조금 더 덧붙이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확률 분포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판단함으로써 미래에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미래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에는 사실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 요건이 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판단 외에 판단이 맞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다. 아주 자신 있게 예측할 수 있는 일도 있고 불확실한 일도 있으며 전혀 예측 불가능한 일도 있다. 내 말의 요점은 모든 예측의 적중률을 다 같은 가능성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따라서 모든 예측을 똑같이 신뢰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앞서 설명한 뛰어난 투자자는 경향에 대해 통찰력을 가지고 확률을 내 편으로 만드는 사람이다. 병에 검은색 공과 흰색 공이 총 100개 들어있다고 해보자. 어떤 색 공이 나오는데 베팅하겠는가? 병 속에 든 내용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면 베팅은 그저 추측의 문제다. 즉 아무 정보가 없는 행하는 투기다. 검은 공 50개와 흰 공 50개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안다고 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흰 공이나 검은 공에 베팅할 수 있지만 어느 쪽이나 맞출 수 있는 확률은 50대 50 이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최소 반반의 확률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게임을 하기 위해 입장료를 지불해야 한다면 베팅은 바보 같은 짓이다. 행운이 따르지 않는 한 반반의 승산으로 검은 공이나 흰 공에 베팅해봤자 별 이득이 없다. 게다가 행운은 믿을 만한 것도 아니다. 병 안에 든 내용물에 대해 유리한 정보 없이 하는 베팅은 확실히 수익성이 좋지 않다.
병 속의 내용물에 대해 특별한 통찰력을 가졌다면 어떨까? 자, 병 속에 검은 공 70개와 흰 공 30개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고 해보자. 이 경우 당신은 틀릴 경우보다 맞출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검은 공 10달러 걸 수 있다면 10달러를 벌 확률은 70%, 10달러를 잃을 확률은 30%이다. 즉 10번 고르면 40달러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당신의 베팅 상대는 병 속에 검은 공이 70%, 흰 공이 30% 들어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당신이 이 정보를 안다는 사실을 모를 때에만 검은 공 베팅에 반반의 확률을 제시할 것이다. 베팅 상대가 병 속의 공에 대해 당신만큼 안다면 검은 공 베팅에 30대 70의 확률만 제시할 것이고 이 베팅은 다시 이익이 없어질 것이다. 다시 말해 이 게임에서 지는 경우보다 이기는 경우를 더 많게 하려면 지식의 우위를 가져야만 한다. 뛰어난 투자자는 바로 이것을 가졌다. 그는 미래의 경향에 대해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안다. 하지만 앞서 말했던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설사 확률을 안다고 해도, 즉 경향에 대해 더 뛰어난 통찰력을 가졌다고 해도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른다는 것이다. 병 속에 든 공의 비율이 검은 공 70에 흰 공 30이라도 다음번에 무슨 색 공을 뽑을지 알 수 없다. 흰 공보다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이 높지만 그래도 여전히 30%의 확률로 흰 공을 뽑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병 안에 검은 공 외에 흰 공이 들어있고 다음 공을 선택할 때 특히 무작위와 외인적인 힘이 없다면 외인적인 힘이 영향을 미친다면 그 결과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이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대한 확실성이 있어야만 게임에 참여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경향에 관해 지식의 우위가 있다면 장기적으로 성공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사이클을 이해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보통의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잘 모른다. 보통의 투자자는 사이클의 본성과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는다. 보통의 투자자는 여러 사이클을 겪어볼 만큼 충분히 오래 투자하지 않았다. 보통의 투자자는 금융사를 읽지 않아서 과거의 사이클에서 가르침을 얻지 못했다. 보통의 투자자는 반복되는 패턴과 그 이면의 이유에 주목하기보다 주로 분리된 사건의 측면에서 투자 환경을 본다. 보통의 투자자는 무엇보다도 사이클의 중요성과 사이클이 행동 지침에 어떤 가르침을 줄 수 있는지 이해하지 않는다. 뛰어난 투자자는 사이클에 주의를 기울인다. 과거의 패턴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알아채고 중요한 여러 사이클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며 그러한 것들이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이렇게 그는 사이클과 사이클 내의 위치에 대해 유용한 판단을 할 수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이다. 상승 국면의 초입인가 막바지인가, 특정한 사이클이 한동안 상승해온 경우 현재 위험한 국면인가, 투자자들의 행동이 욕심이나 두려움에 의한 것인가, 투자자들은 적절하게 위험을 회피하고 있는가, 아니면 무모하게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가, 사이클에 따라 일어난 일 때문에 시장이 과열되었는가, 냉각되었는가. 모두 고려했을 때 사이클에서 현재 우리 포지션은 방어에 중심을 두어야 하는가, 공격에 중심을 두어야 하는가. 뛰어난 투자자는 이러한 요소들의 주의를 기울여 잃는 것보다 더 자주 이길 수 있는 우위를 얻게 된다. 뛰어난 투자자는 경향이나 확률을 이해한다. 그래서 병 속에 있는 공의 색깔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다.
이길 가능성이 질 가능성보다 높은지 알고 있기 때문에 유리할 때는 더 투자하고 불리할 때는 덜 투자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현재 상황을 관찰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이 모든 것들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중에 보겠지만 이렇게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다양한 사이클에서 우리가 서 있는 위치는 확률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앞으로 보겠지만 예를 들어 투자해서 수익을 얻을 기회는 다음의 경우 더 높아진다. 경제와 기업의 수익이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 투자 심리가 뜨겁지 않고 냉랭하다. 투자자들이 리스크에 대해 인식하고 있거나 더 좋게는 리스크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한다. 시장 가격이 크게 상승하지 않았다. 모든 것에는 사이클이 있고 사이클에서 나의 위치를 알면 확률을 내 편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요컨대 사이클의 움직임은 미래 사건에 대한 확률 분포의 위치를 바꾼다. 투자 수익에 대해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겠다. 다양한 사이클에서 포지션이 중립인 경우 수익 전망은 정규 분포를 보인다. 사이클이 유리한 상황이면 확률 분포가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수익 전망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바뀐다. 사이클 내에서 유리한 포지션을 가지면 수익을 얻을 확률은 높아지고 손실을 입을 확률은 낮아진다. 하지만 사이클이 위험한 구간에 있을 때 확률은 우리에게 불리하다. 즉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덜 높다는 뜻이다. 수익을 얻을 가능성은 낮고 손실을 입을 가능성은 높다. 하나의 사이클에서 포지션이 바뀔 때마다 마찬가지다. 하나의 사이클에서 포지션이 바뀔 때도 마찬가지다. 가령 경제와 기업 수익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상관없이 투자자들이 침체되어 있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수익 전망은 좋아질 것이다. 반대로 투자자들이 도취되어 있고 탐욕스럽다면, 그래서 가격이 올라갔다면 수익 전망은 나빠질 것이다. 사이클 안의 포지션이 바뀌면 확률도 변한다. 상황 변화에 따라 투자 견해를 바꾸지 않으면 사이클에 수동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 확률을 내 편으로 만들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다. 반면 사이클에 대한 통찰력이 있으면 확률이 나에게 유리할 때 투자금을 늘려 더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또 확률이 불리할 때에는 자금을 회수하고 방어력을 높일 수 있다. 병 속에 있는 공에 대해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다음에 무슨 색 공이 나올지 모르는 것처럼 사이클을 연구하는 사람도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한다. 하지만 둘 다 확률에 대한 지식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다. 사이클을 연구하는 사람은 사이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현재 위치를 평가함으로써 뛰어난 결과를 얻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필요한 우위를 갖는다. 공을 뽑을 때는 병 속에 공이 70대 30의 비율로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유리하다. 투자자 역시 사이클에서 어디쯤 서 있는지 다른 사람들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유리하다. 이 책에서는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우려고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내가 실제로 목격한 여러 사이클 과정을 설명하겠다. 내 설명에서 사이클은 과장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사실 진짜 과장됐을 수도 있다. 나의 생각을 증명하기 위해 지난 50년의 내 경험 중에서 뽑아낸 것들이기 때문이다. 언급하는 사건들이 시간에 맞춰 압축되었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들은 수개월, 수년에 걸쳐 발전한 것들이다. 여기서 설명하는 사이클들은 실제한다. 여러분이 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